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강사 유용흥입니다. 예, 오늘 만들어 볼 예제는 섹션 레이아웃 만들기 1탄. 자, 왜 1탄이냐면 이제 2탄은 다른 형태, 다른 속성을 사용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섹션 레이아웃 만들기 1탄은 인라인 블록 속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만들기. 그리고 2탄은 섹션 만들기 2탄은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만들기. 자, 인라인 블록 속성으로 간편하게 만들기, 플로트 속성으로 정교하게 만들기. 자, 프리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이 오버레이 div가 나오는 거,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일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항상 웹페이지 만들 때 전체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inner라는 div를 만들고 그리고 항상 이런 섹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섹션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섹션 레이아웃을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웹페이지 레이아웃이 이렇죠. 자, 이 inner div 안에 자식 div, 그 서브 div를 지금과 같은 예제처럼 3개를 놓을 것이냐, 4개를 놓을 것이냐, 2개를 놓을 것이냐, 또는 이 위드스를 픽셀로 할 것이냐, 퍼센트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반응형 웹 디자인 이런 거 유동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픽셀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웹페이지를 볼 때 창의적인 웹페이지건 어떤 웹페이지건 간에 90% 이상은 다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요. 곧 섹션 안에 div가 몇 개 있을 건지. 자, div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밑으로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위치한 거를 하나, 둘, 셋 한 줄로 배치하는 것. 그게 이제 섹션 레이아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게 될 건 1탄이에요. 1탄은 간편하게 만들기, 인라인 블럭을 사용해서 2탄은 정교하게 만들기, 단 1픽셀도 차이 안 나게 정교하게 만들기. 뭘 이용해서요?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 부분은 컨테이너, 이너, 섹션. 물론 예제이기 때문에 이너라는 이 파란색 div를 안 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녹색 박스 섹션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섹션이 있고요. 섹션은 고정형 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하나, 둘, 세 개의 서브 div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이게 HTML 스트럭처, HTML 구조인 거죠. 그리고 각각의 요 검은색 서브 div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서브 div는 일단 먼저 서브 div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div 하나, 두 개 div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가 더 있죠. 이 파란색 div는 설명글이 될 거예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런데 최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보이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런 검은색 서브 div는 div를 2개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식 div 2개 갖고 있다. 그런데 자식 div 중에서
위에 있는 거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 올라갔을 때 보이게끔 하는 그런 DIV도 있는 거죠. 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 검은색 약간 반투명한 오버레이. 자, 우리는 이걸 겉에 이렇게 오버됐다고 해서 오버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오버레이에는 P 태그, A 태그에서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변하는 버튼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간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호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런 섹션 레이아웃을 만들 때 DIV가 하나, 둘, 셋, 뭐 피규어도 마찬가지예요. 블록 요소니까. 자, 중요한 거는 하나, 항상 DIV, 블록 요소, 피규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렇게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는 가로로 배치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로 일을 할 때 무슨 마우스 올렸을 때 다양한 이펙트를 주고 뭐 버튼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그런 거 이전에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잘 잡고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인라인 블럭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스 폴더, 프랙티스 폴더를 여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미지스 폴더 안에 프로덕트 1, 2, 3 있고요. 우리 연습할 복사 붙여넣기 할 텍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라는 아이콘, 세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방콕 코딩 캠프 텍스트 에디터인 블라켓을 띄우고요. 자, index.html 그리고 스타일 CSS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화면 분할 위아래로 싱글 모니터이기 때문에 화면이 좁으니까 위아래로 만들고요. 그리고 트리는 적고요. 자, 그리고 HTML은 미리 보기, 실시간 미리 보기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딩할 스탠바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강의 요약에서, 강의 요약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방금 한 거예요. HTML 레이아웃 잡기, 와이어프레임 설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게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잘 안 되고 이거를 어설프게 하는데 이것들을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항상 저희 코딩 캠프에서 섹션, 뭐 이런 DIV들은 항상 수직 중앙, 브라우저 사이즈에 관계없이 수직 중앙, 수평 중앙을 유지하게 하는 포지션 속성이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오버레이가 뜰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줘야 요 탑 제로, 레프트 제로라는 요 좌표값이 정확하게 부모 요소에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관계를 맺어주는 거고요. 투명한 오버레이, div, show, hide 만들기. 자, 이건 거죠. 이 div가, 검은색 백그라운드 div가 최초에는 보이지 않아요. 곧 opacity 제로, 투명도가 0이죠. 근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보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hide 돼 있는 애를 show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트랜지션 효과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할 건데, 자, 이 버튼을 만들 때 최초에는 보도가 있는 버튼인데 마우스 올라갔을 때 보도가 없어지고 그냥 깔끔하게 백그라운드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자, HTML5 그리고 상품 오버레이 상세 설명 띄우기 방콕 코딩 캠프. 자, 화면을 텍스트를 조금 제가 키울게요.
텍스트가 커지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텍스트를 조금 줄였는데.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거 뭐죠? 링크 해서 아래에 있는 CSS 링크해 와야죠. 링크해 왔어요. 자, 됐습니다. 자, 뭐, 특별히 이 타이틀만 변경돼 있죠. 자, 랭귀지는 K5로 바꾸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HTML 만드는 거죠. HTML은 컨테이너 안에는 div인데 프로덕트 리스트. 자, 여러분들 div 프로덕트 리스트. 자, 요렇게 만드셔도 되고 섹션인데 프로덕트 리스트. 자,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HTML5부터 우리가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뭐 섹션, 아티클 뭐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섹션 태그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섹션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섹션을 그룹핑 하겠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돼요. 시멘틱이라는 게 의미론적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섹션으로 하고요. 그리고 섹션 밑에는 div가 우리 몇 개 있을 거죠? 3개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섹션 안에 div가 하나, 둘, 3개 있을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거, 이 안에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div는 그 안에 div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2개 있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만 가지고, 뭐 2개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hover area. 자, 이거는 마우스가 올라간, 지금 하나, 2개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이 이름을 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description. 자, 이 부분을 우리가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줬어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div 안에는 img에서 제가 alt 속성을 지우는 거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images 밑에 product 1. 자, 미리 보기 볼게요. images 밑에 product 1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images 안에 자, 일단 모양 먼저 만들게요. 자, description 안에는 우리가 뭐죠? 요 내용 들어갈 거예요. description 안에는. 자, description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토록 뭐 어쩌고저쩌고 한 텍스트 넣어주면 되죠. 이토록 귀여운 이렇게 p 태그 안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자, br은 줄바꿈 시킨 거예요. 그리고 a 태그 상세 보기. 자, 그리고 여기에 a 태그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이토록 귀여운 이거는 캡션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더 램프 캔들 이 부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걸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p 태그 안에 어떤 텍스트 들어갈 거죠? 더 램프 캔들. 자, 이거 들어갈 건데 b 태그로 해서 좀 두껍게 들어갈 거고요. 비숑 디퓨저. 자, 이 부분 텍스트 들어갈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비숑 디퓨저 이 부분을 뭐 특별히 꾸미시겠다면 이렇게 스팬으로 묶어서 하셔도 되고요. 꾸미지 않으시겠다면 그냥 맨 텍스트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스팬이라는 걸로.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그로 마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특별히 선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안에는 p 태그 하나 더 넣어서 이제 가격을 넣는 거죠. 가격. 자, p 태그 넣어서 26,000원. 자, 26,000원인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중앙에 취소선이 가 있죠. 취소선 넣는 방법 2가지죠. HTML 태그.
대리라는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s라는 태그가 있어요. 자, 뭐 HTML 시간은 아니지만 대라고 s는 무슨 차이죠? 보여주는 모양은 같아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s는 스트라이크의 약자로서 취소선 맞아요. 딜은 딜리트의 약자예요. 그런데 대를 쓰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오디오로 이제 텍스트를 읽는 그런 오디오를 들을 때 이제 오디오 기기가 대리라고 돼 있으면 딜리트이기 때문에 읽지 않아요. 그런데 S로 돼 있으면 보이는 것만 이렇게 돼 있지 텍스트 리더기가 읽어요. 뭐 그런 차이예요.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시면 22,100원 15% 할인 이 부분은 그냥 심플하게 B 태그 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2개 들어가죠. 이미지 2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요. 이미지 한 다음에 첫 번째 게 뉴죠. 두 번째 게 세일. 두 번째 게 세일이 아닌가요? 태그 세일이네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룹이 다르잖아요. 그룹이 달라요. 이미지 있는 애들, 이렇게 가격을 보이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다를 경우에 나중에 핸들링하기 편하고 좋게 이렇게 P든 스팬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룹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잘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일단은 자 텍스트 교체, 이미지 교체는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자 보시면은 이 div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뭐 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호버 에어리어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립션 다 있고요. 호버 에어리어에는 자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오퍼서티가 제로였다가 나타나는 div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div 이름은 캡션이라고 줬어요. 캡션. 그 캡션 div에는 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실수로 먼저 넣었던 거죠. 캡션 div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물론 뭐 p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인덴트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자, 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검은색 오버레이가 캡션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토록 귀여운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보기라는 A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에 A 버튼에 상세보기. 자, 그러면 일단 HTML은 첫 번째 자식 div HTML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div가 3개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가 레이아웃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붙여넣기. 자, 블락에 쓰실 때 이제 붙여넣기 하실 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길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끝에를 클릭해요. 복사, 붙여넣기.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일단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텍스트 교체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미지만 먼저 교체할게요. 자,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자, 이 텍스트 내용 교체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로 하실 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iv가 일단, 자, 프로덕트 리스트 안에 div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SS로 레이아웃, 바디 속성 해주고,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처음에 웹폰트. 웹폰트는 우리 구글 웹폰트 사용할 거예요. 자, 구글 웹폰트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뭐 또 설명 안 드릴게요. 전 영상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바디 태그. 바디 태그에는 폰트 패밀리, 글꼴은 자, 요 나눔 고딕 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바뀌었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한 13픽셀 정도. 그리고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은 1.6em 정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 CSS죠. 레이아웃 CSS. 레이아웃 CSS는 뭐죠? 이 프로덕트 리스트. 프로덕트 리스트 먼저 width, 먼저 텍스트 라인 센터. 자, 프로덕트 리스트. 자, 섹션이라는 태그에 프로덕트 리스트를 줬고요. 자, 텍스트 라인 센터. 자, 텍스트 라인 센터 하기 전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파트죠. 자, div 하나, 둘, 3개가 일자로 있잖아요. 제가 강의 요약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자로 있는 이 div 섹션이나 div는 마찬가지예요. 블록 요소니까. 이걸 하나, 둘, 셋. 수평으로 일렬로 배치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한 건 인라인 블록. 정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정교할 땐 플로트. 자, 대부분 플로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플로트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섹션, 리스트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섹션인데, 프로덕트 리스트란 이름을 가진 div를 일단, 보더를 먼저 그려주세요,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 자, 보시면은, 섹션,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div가 이렇게 있는데, 다 보도가 들어갔죠.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만 보도를, 빨간색이네요. 나는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이렇게만 보도를 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보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도가 들어갔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손 선택자, 하위 선택자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섹션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div 얘만 선택하려고 했으나 선택자를 그냥 스페이스로 하셨다는 의미는 얘도 선택되고 얘도 선택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손은 뭐죠? 아들, 딸도 자손이죠. 손자, 손녀도 자손이죠. 증손자, 증손녀도 자손이죠. 그 스페이스를 했다는 거는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덕트 리스트 입장에서는 바로 직계 자식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 그때는 우리가 자식 선택자라고 해서 자, 이 꺽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꺽쇠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이 바로 밑에 있는 자식 요소만 선택을 해요. 얘네들은 자손이지만 자식은 아니에요. 바로 밑에 자식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div가 겹치니까 이거를 뭐 이상하게 뭐 아티클이라든지 뭐 다르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셀렉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스페이스는 자손 선택자, 자식, 손자 다 선택하고요. 꺽쇠는 바로 밑에 자식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플로트,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정교하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뭐 이게 뭐 div 간격이 마진이 뭐 5픽셀이면 어떻고 6픽셀이면 어떻고 10픽셀이면 어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탄에서는 플로트로 만들 거지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섹션 밑에 div 블록 요소죠. 블록 요소 기본적으로 위드스 값이 몇이에요? 100%예요. 자, 그런데 인라인 요소는 뭐죠? 인라인 요소의 위드스 값은 컨텐츠의 양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게 되면 보셨죠? 이해하셨다면 아, 이렇게 쉽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보니까 확대해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여지는 뭐 1픽셀 뭐 이런 마진이 이걸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런 디자인은 그냥 쉽게 플로트, 레프트, 위드스 몇 픽셀 뭐 한 다음에 왔다 갔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1픽셀, 2픽셀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섹션 레이아웃이라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쉽게 할 수 있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는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방금 전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해요. 보도 1픽셀, 솔리드, 레드. 자, 이건 뭐죠? 프로덕트 리스트예요. 프로덕트 리스트. 이 프로덕트 리스트인데 프로덕트 리스트를 우리가 위드스 1100 정도 이렇게 줬다고 쳐요. 자, 위드스를 1100 정도. 이제 브라우저가 작아서 그래요. 자, 위드스 1100 정도 줬어요. 그러면 이 안에 중앙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개가 정확히 중앙에 오려면 여기 마진 오토 줄 수가 없어요. 마진 오토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인라인 요소니까. 자,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div가 우리가 블록 요소인데 인라인 요소로 바꿨잖아요. 인라인 요소는 부모 요소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제어받죠. 블록 요소는 받지 않지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해주면 중앙에 정확하게 오죠. 브라우저가 커지던 작아지던 간에. 자, 이거는 프로덕트 리스트를 중앙에 배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 우리 항상 중앙에 수직 중앙, 수평 중앙 센터링 하는 거 있죠?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자, 참고 삼아.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 하고 탑은 50%, 50%만큼 위치해라. 레프트 50%만큼 위치해라. 맞아요. 그런데 이 div가 갖고 있는 너비의 본인 자체의 50%만큼 이동시켜줘야 돼요. 마이너스로. 이 div가 갖고 있는 하이트의 높이의 반만큼 마이너스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중앙에 위치하죠. 예, 중앙에 위치해요. 자, 그러면 프로덕트 리스트 임시 보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너무 붙었잖아요. 그러면 마진 이렇게 10픽셀
이렇게 줘서 떨어뜨리시면 돼요. 마진 10픽셀이 크다면 뭐 6픽셀, 7픽셀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큰 미션이 뭐였죠? 인라인 블럭을 이용해서 DIV를 이렇게 간편하게 일자로 돼 있는 DIV들 세 개를 수평으로, 수직 일자로 돼 있는 걸 수평 일자로 한 줄에 배치하는 거. 인라인 블럭으로.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세 디자인. 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호버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건 제일 나중에 할게요. 자, 이 부분 먼저 할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해주셔야 될 거는, 자, 볼게요. 자, 비태그. 자, 이 부분 뭐죠? 비태그잖아요. 이 부분이 비태그죠? 비태그인데 왜 비태그로 안 나오고 있죠? 이토록 캡션. 아, 제가 그걸 안 했네요. 자, 보시면 캡션이 사실 이 부분들이 다 최초에는 안 보이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보일 애들인데 제가 CSS를 전혀 안 해줬죠. 자, 그러면 자, 이 캡션 DIV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춰야 되죠.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캡션 DIV를 최초에는 display none.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opaciti로 해도 돼요. 자, 캡션 DIV를 일단은 display none. 자, 그런데 우리는 display none으로 일단은 할게요. 지금은 안 보여야 되니까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display none이 아니라 opacity 제로를 사용할 거예요. 둘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혀 달라요. 사용 방법이. 자, 그러면 일단 캡션은 감춰놨고요. 이 부분 할게요. 자, 그러면 description div 밑에 비태그들을 줄바꿈 해주면 되죠. 비태그를 줄바꿈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br 이렇게 넣을까요? 아니죠. 비태그는 인라인 요소니까 블록 요소로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과 여기에 br 이렇게 하는 것과는 뭐 천지 차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br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만 넣어주냐? 아니죠. 여기에도 다 br 태그 넣어서 지저분해지죠. 자, 그런데 디스크립션 밑에 하나, 둘, 이 b 태그를 블록 요소로 바꾸면 바로 전체적으로 싹 줄바꿈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녀석이죠.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디자인 먼저 할게요. 자, 지금은 디스플레이 넌으로 하면 안 되죠.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캡션을 먼저 디자인 할게요. width 310픽셀. 그리고 height 200픽셀.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어서 그런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000. 검은색인데 우리는 검은색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RGB 값을 조금 한 50% 이렇게 0.5 정도 조절할게요.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미션이 뭐냐면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쪽에 위치한 애를 이쪽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미지가 아니에요. 요 DIV예요. 호버 에어리어라는. 그럼 호버 에어리어가 부모 요소가 되고 이 캡션이 자식 요소가 되면 되겠죠. 예. 이해하셨죠? 자, 보시면 자, 호버 에어리어는 부모 요소고요. 캡션은 자식 요소예요. 자, 그러면 자식 요소에는 항상 포지션 absolute. 그렇죠? 그리고 탑은 0. 레프트 0. 자, 이렇게 주는데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면 자식 요소는 만들어줬지만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의 관계를 맺어주지 않았어요. 제 영상 보시면 무슨 말인지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position, relative. 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정확히 위치했죠? 자, 캡션이 호버가 부모 요소죠? 호버 에어리어가 캡션이 뭐죠? 자식 요소예요. 그 자식 요소인 포지션 앱솔루트, 부모 요소는 포지션 렐러티브.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중에. 일단 요 디자인을 먼저 할게요. 자, 디자인을 보면 그냥 뭐 컬러는 화이트네요. 자, 캡션의 컬러는 그냥 화이트예요. 그리고 캡션 밑에 A 태그도 컬러는 화이트예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밑줄 싫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뭐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탑 50%,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우리 이거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이런 거는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캡션을 마진 탑을 그냥 한 뭐 50 정도? 아이고, 마진 탑을 이걸 50 주면 안 되죠. 이 P 태그를 줘야죠, P 태그. 자, 캡션 밑에 P 태그를 패딩 탑이든 마진 탑이든 뭐 편한 대로 주시면 돼요. 마진 탑을 한 50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위치시켜줘도 돼요. 이런 정도는. 자, 여기를 이걸로 해줘도 되지만 굳이 여기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P 태그는 마진 탑으로. 자, 그러면 A 태그 조금 빠르게 디자인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이죠. 그리고 패딩은 한 5픽셀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모서리 좀 둥글게 해야죠. 3픽셀 정도 줬어요. 됐어요. 한 6픽셀 정도 주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랑 버튼이 너무 딱딱 붙어 있으니까 마진 탑을 한 10픽셀 정도 줬어요. 자, 마진 탑을 10픽셀 줬는데 한 15픽셀 줄게요. 자, 이거 되게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 마진 탑을 15픽셀 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진 탑을 15픽셀 줬잖아요. 15픽셀. 근데 15픽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A 태그는 뭐죠? 인라인 요소예요. 그렇죠? 인라인 요소예요. 그러면 인라인 요소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 마진은 줄 수 있지만 상하 마진은 줄 수 없다. 위드스 하이트 줄 수 없다. 자, 거기에서 상하 마진 줄 수 없다는 거에 걸리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바꿔줘도 돼요. 디스플레이 블락 요소로 변경되면은 상하 마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면 위드스 한 60픽셀 그리고 중앙에 보내야 되니까 마진 오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셨죠?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왜? 인라인이라는 의미는 위드스는 컨텐츠의 양만큼, 상세복이라는 이 텍스트의 양만큼. 자, 블락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진 탑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라인이라는 속성 때문에 여기에 준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도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예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게 많죠? 자, 그리고 보더 2픽셀 솔리드 화이트 2픽셀은 좀 많네요. 1픽셀.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세요. 컬러를 화이트로 했네요. 텍스트 컬러가 화이트네요. 텍스트 컬러가 화이트고 백그라운드가 최초에는 없었네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A 태그엔 최초에 없었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투명도 한 50% 가진 백그라운드 컬러로 되고 보도는 없어질 거예요. 자, 해볼게요. A 태그에 호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인데, 자, 검은색으로 되죠? 그런데 너무 검은색이 진하니까 RGB 값을 해서 알파 값을 한 0.5 정도로 줬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보더 없을 거예요. 자, 보더 없을 거니까 보더 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우스 올리죠? 자, 미세하게 덜컥덜컥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에는 보도가 1픽셀 있다가 보도가 없어지니까 아주 1픽셀만큼의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도가 있다가 없어지게 하지 말고 보도가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보더를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transparent. 자, 그래서 보더 넌으로 하지 마시고 보더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명 1픽셀짜리 투명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1픽셀만큼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뭐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기 A 태그에 패딩을 6픽셀 줬잖아요. 자, 패딩이나 마진이 하나만 쓰이면 상하 좌우죠. 2개 쓰이면 첫 번째 거는 상하, 두 번째 거는 좌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상하는 좀 패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2개를 쓰게 되면 이거 마진도 동일합니다. 하나를 쓰게 되면 상하, 좌우. 그런데 위아래는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럼 2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상하, 첫 번째 건 상하, 두 번째 건 좌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이 녀석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 캡션이라는 이 div가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캡션. 자, 처음에는 투명도를 제로로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오퍼서티를 제로로. 자, 오퍼서티를 제로로 하니까 실제는 있어요. 근데 오퍼서티를 제로로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호버 됐을 때 나타나는 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 해주면은 이제 다 끝났네요. 자, 호버 에어리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자, 보세요. 마우스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죠. 여기가 뭐죠? 이미지죠. 이미지 위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죠. 여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나요? 여기에 올라갔을 때도 나타나야죠. 자, 그래서 캡션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캡션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 했고요. 자, 이 부분이죠. 호버 에어리어에 호버되면 캡션을 어떻게 할 건지. 자, 이 얘기는 호버 에어리어 이 부분이죠. 이 호버 에어리어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오퍼서티 0으로 줬던 캡션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캡션이 오퍼서티 제로로 돼 있던 애를 1로 바꿀 거예요. 자, 너무 뿅뿅 바뀌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다 트랜지션을 줘야 되냐면 이 캡션에다 주면 돼요. 캡션 여기네요. 캡션 여기다가 트랜지션
한 0.5s, 5초 정도. 자, 그리고 뭐 A 태그의 트랜지션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예제를 제가 했던 방식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해보세요.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여기에도 마우스를 올리잖아요. 여기에도 마우스를 올리죠. 여기에도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 이미지에만 올렸을 때 이렇게 캡션이 뜨게 하겠다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div 영역 자체에 들어오면 무조건 캡션이 나오게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잘 조정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만들 예제는 만들었어요. 근데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버레이 되는 캡션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인라인 블록 속성 섹션 또는 div라는 블록 요소를 인라인 블록 속성으로 변경하면서 굉장히 간편하게 섹션 레이아웃을 이렇게 돼 있는 일자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수평 일자로 만드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더보기 보시면은 파이널 파일 있고요. 연습 파일 있습니다. 연습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연습하시고요. 파이널 파일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강의 요약도 링크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강의 요약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먼저 머릿속에 프로세스,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폴더에서 index.html, css 만드셔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세요. 예. 그리고 더보기 보시면 방콕 코딩 캠프 홈페이지 링크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레이아웃 잡기 2편에서는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정교한 레이아웃을 잡는 걸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꼭 연습하세요.